자, 그리고 이제 통계. 확통에서 마지막 단원이고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여러분 선배들은 안 배우던 거 한 개 더 배우고요. 모비율이라는 거 하나 더 배워요. 마지막에 모비율. 근데 이거 하나 더 배운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는 게 대신 니네는 니네 선배들이 하던 앞에 있던 원순열이 빠졌어. 원순열이. 근데 원순열이 어려워. 이게 문제가 어려워. 이게 경우의 수도 어렵고 확통도 어렵고 다 고난도 케이스거든. 근데 이게 빠진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 내신은 모르겠어. 내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낼 수는 있겠지만 안 가르치는 게 정상이고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얘가 훨씬 쉬운 내용이라. 자, 통계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용이 완전 생소해요. 들어보시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여기는 공부를 한 사람은 확실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앞쪽에 지금 1, 2단원의 경우의 수하고 확률 단원은 내신 대비를 시켜도 문제가 변형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한 변형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살짝 변형만 해도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높아져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했을 때 이만큼 가르쳐 놔도 여러분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내신에서 무조건 고득점을 할 수 있다.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바꿔내도 어려워지니까. 근데 통계는 안 그래요. 통계는 공부하면 여기는 바꿔내도 어차피 대부분 다 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과 통계, 확률 이제 확통 교과에 있는 건데 약간 좀 결이 달라. 결이 달라. 그래서 통계를 어려워하는 애들은 항상 내가 하는 말이 통계를 어려워하는 애들은 확통 공부를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통계를 어려워하는 거고 확통 공부하는 애들은 통계는 완전 자신 있습니다. 점수 받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통계 단원에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은 땡큐. 안 나오기도 하거든. 4점짜리가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 문항이 다 통계 없이 앞에서만 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나오면 땡큐. 오히려 자신있게 좀 보시면 되고 용어가 다 생소해요. 자, 시작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뭐 맨날 다 똑같은데 모든 책들이 다 이거야. 자, 이 설명이 제일 무난해서 그런데 뭐 보시면은 가볍게 읽어보고 설명해 줄게요.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실수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죠. 뭔 소린가 싶죠? 자,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예시 그대로 보면요. 어떤 시행을 해요. 동전을 갖다가 2개 던지겠습니다. 동전을 2개 던져요. 그랬을 때 앞면의 개수를 갖다가 좀 조사를 해볼게요. 자, 동전을 2개 던지면 우선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어요? 전체 집합이 앞, 앞뒤, 뒤앞, 뒤 이렇게 있죠?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의 결과 전체 집합입니다. 우린 전체 집합을 뭐라 그래요? 표본 공간 S라고 주로 쓰죠. 그죠? 자, 그때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앞면의 개수라는 실수의 값으로 대응시킨 거야. 앞면의 개수라는 요 실수의 값으로 대응을 시켜볼 거야. 얘는 2개고 1개고 1개고 빵개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대응 관계는 0, 1, 2 종류가 있는데 얘는 그럼 2개로 대응되고 얘는 하나로 대응되고 얘도 하나로 대응되고 얘는 빵개로 대응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를 갖다가 어떤 내가 약속한 실수의 값으로 대응시킨 거죠. 맞습니까? 우리 대응시키는 걸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응시키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확률 변수가 뭐야? 그러니까 앞면의 개수라는 이 표현이 요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주로 통상적으로 라지 X라고 써요. 그래서 얘를 표본 공간 S를 실수의 값 R에다가 대응시키는 이러한 함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앞면의 개수라고 약속을 한 거고
약간 특이한 느낌적인 느낌은 용어 자체에서 얘가 함수인데 어쨌든 함수라고 부르는 앤데 근데 변수야. 함수인데 변수야. 대응시키는 관계가 있기는 한데 또 변할 수도 있는 애라서 변수가 된다. 이게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제 생소한 거야. 나중에는 확률 변수가 뭐가 궁금하지도 않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 보시면. 됐죠? 자, 다시 얘기하면은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 표본 공간 S가 있습니다. 그 S에 있는 원소를 갖다가 실수의 값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됐죠? 지금은 확률 변수가 뭐였어요? 내가 약속한 게 앞면의 개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더 가보냐? 그럼 이번에는 대응된 실수의 값이 나타날 확률을 따져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0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예요? 0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죠? 1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2야? 2분의 1 약분하면 2가 나타날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야? 일종의 얘도 대응이네? 뭐야? 이번에는 대응된 실수의 값을 갖다가 그 실수의 값이 나타날 확률에 대응을 시킨 거죠. 다시 표본 공간에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를 갖다가 실수에 대응시키는 게 확률 변수예요. 그랬을 때 그 확률 변수의 값이 나타날 확률을 대응시킨 겁니다.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확률 변수가 나타날 확률이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확률 분포. 이거를 갖다가 기호로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확률 기호 뭐 쓰죠? P 쓰잖아요. P. 그죠? P 하고 괄호 쓰잖아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는 사건 썼잖아. A, B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쓰면 이 안에다가 P 확률인데 무슨 확률이냐? 확률 변수 라지 X가 어떤 값일 때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써요. 라지 X가 스몰 X일 때. 여기서 스몰 X는 뭐야? 0 아니면 1 아니면 2인 거지. 오케이?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의 값을 갖는지 그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입니다. 지금은 그 확률 분포 중에서 대표적으로 뭘 보여드린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 얘를 갖다가 확률 분포를 표로 한번 나타내보면 표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확률 변수 x가 지금 뭐가 있어요? 값이 0, 1, 2가 있죠? 그죠? 그때 그 x에 대한 확률 값이 라지 x가 스몰 x일 때 확률이다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고, 얘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얘가 얼마예요? 4분의 2예요. 얘가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요렇게 나타낸 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예요. 확률 분포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확률 변수와 그 자식의 확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예요. 확률 분포 표다. 보다시피 여기 이제 표를 그릴 때에는 얘네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확률 싹 다 더하면 1 아닙니까? 그래서 합계는 1이다. 이렇게 해서 표를 주로 나타내고요. 여러분 내신에서는 실제로 얘 뒤에 다 배우고 나시면 확률 분포 표를 그려라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같은데. 서술형이 아니고 단답형으로라도 부분 문제로 나오게 돼요. 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야. 그럼 확률 분포 표라 그래. 이거 한글로 안 써도 되지. 자, 확률 분포 표라고 해 얘를. 자,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식. 얘를 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냐? 뭐 시프라죠 지금 형은. 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P 라지 x가 스몰 x일 때 얘를 뭐 미적 원에서 하는 것처럼 얘가 4분의 1일 수 있고 4분의 2일 수 있어요. 4분의 1일 때는 x가 얼마일 때? 0하고 2일 때. 얘는 얼마? x가 1일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는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뭐를? 확률 변수 x가 갖는 확률 값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우린 이런 걸 갖다가 확률 함수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확률 함수 이제 바로 얘기하겠지만 이 확률 함수 중에 이제 또 분류가 좀 됩니다. 이제 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은 확률 변수라는 게 뭐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 분포라는 게 뭐냐. 확률 분포. 이 두 가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시행의 결과에 나타난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의 값으로 대응시키는 게 확률 변수고요. 확률 분포는 그 확률 변수가 나타날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요 표와 그 다음에 요 식입니다. 표와 식으로 주로 나타냅니다. 그림으로도 나타내요. 일단 식에서 잠깐 볼게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문제 풀 땐 잘 안 쓰고. 됐습니까? 요게 이제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럼 책에도 이제 똑같은 예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에다가 체크 먼저 해볼까요? 중요한 말이라고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용어를. 자, 확률 변수는 뭐다 이제?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를 갖다가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예요. 표본 공간을 실수에다가 대응시키는 함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값과 확률 변수 x가 갖는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 그래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가볍게 봤어요. 넘어가서 쭉 봐요. 쭉 봐요. 쭉 됐고요. 자, 그럼 다음은 뭐냐? 이산 확률 변수하고 확률 질량 함수인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맛배기로 미리 좀 보시면 자, 이제 확률 변수가 뭔지는 배웠는데 보니까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 배우는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그 확률 변수라는 게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아까처럼 확률 변수 x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앞면의 개수라 그랬죠. 그럼 셀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그럼 이산이 아닌 건 뭐냐? 셀 수 없는 건데 셀 수 없다는 정의보다는 이산은 확률 변수 x가 셀 수 있을 때고 어떤 범위 내에 있는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의 값을 다 가질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를 두 개를 배웁니다. 이산하고 연속.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이산이 뭡니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 연속은 말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산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산이 1부터 10까지라고 쳐요.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1, 2, 3, 4, 5, 6, 7, 8, 90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모든 실수값을 다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셀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셀 수가 여기까지 셀 수가 없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확률 변수는 분류가 됐고요. 아까 전에 확률 변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가 대응되는 확률값의 관계, 대응 관계를 갖다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 이산 확률 변수와 그 자식의 확률과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분포로 여러분은 하나를 배워요. 그게 뭐냐면 뒤에 가서 이항 분포라는 걸 배우고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확률 분포입니다. 이런 거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우는 분포는 하나 배워야 돼. 마찬가지로 얘도 정규 분포라는 거 하나 배워요. 그래서 딱 분포는 두 개 배웁니다. 두 개 배우고요. 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확률 함수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 x와 그놈의 확률과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 x와 그놈의 확률과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식을 갖다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아까 표기한 것처럼 주로 라지 p, 라지 x가 스몰 x일 때
요거를 갖다가 p xi일 때라고 하죠. xi일 때 pi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뭐 i를 갖다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x1일 때의 확률이 p1이고 x2일 때가 p2이고 이런 소리예요. 확률 질량 함수는 저렇게 주로 나타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뒤에서 다시 할 거야. fx라고 주로 쓰고 이 함수가 특이해. 뭐 조건이 좀 있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 자식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오케이? 우선 오늘은 아니고 이제 방금 처음에 전반부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산압률을 먼저 배우고 이산을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연속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산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됐죠? 자 보시면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괜히 말 어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자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되더라도 자연수처럼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의 x의 값을 x1, 2, 3, 4, 5 해가지고 xn까지라고 예를 들어 잡자.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 자식들이 갖는 확률 값을 p1, 2, 3, 4, xpn이라고 하자. 얘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확률 변수 라지 x, 확률 질량 함수 라지 x가 스몰 xi일 때 얘가 지금 x1이면은 p1이라고 준 거고 x2면은 p2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xn이면은 pn이라고. 내가 지금 얘가 뭐 한 거야? 확률 분포 표를 그린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쟤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을 갖는지 알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됐죠? 성질 있습니다. 여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래프인데 그래프로 잘 안 그리긴 해요. 얘를 분포를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아까 표를 보셨다시피 확률 질량 함수도 어쨌든 저쨌든 확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 0 이상 1이야.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싹 다 더하시면은 전체 확률은 1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뭐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숫자를 하면 쉬워요. 자, P 확률 변수 라지 X가 2 이상 5 이하라고 하잖아. 근데 얘가 이산확률이야.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러면 얘는 뭘 구하라는 소리냐면은 P 라지 X가 2인 거랑 P 라지 X가 3인 거랑 P 많다. 줄이자. 자, P 라지 X가 4인 거를 더하라는 소리라고. 알겠습니까? 여기 성질 세 번째인 거야.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확률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있는 셀 수 있는 애들을 갖다가 띄엄띄엄 끊어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 가지 성질인데 뭐 세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솔직히 1번은 크게 망각을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고요. 대부분 확률을 구했는데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애는 없거든. 문제 풀이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2, 3번이야. 아마 여러분이 제일 일바로 많이 하시게 될 게 이거. 확률 다 더하면 1이다. 질량 함수에서. 쉬워요. 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K의 값을 구해래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질량 함수에서 미정계수 K가 있어요. 써먹어야 되는 거는 질량 함수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예요.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되는데 얘 어떻게 더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 부분분수 처리하셔야 되겠죠? 이게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여러분이 2학기 확통이기 때문에 1학기 대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그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시그마를 안 쓰게 하려고 5개만 하는 건데 얘 개수를 더 늘릴 수가 있겠지? 그죠? 어쨌든 시그마 쓰겠습니다. K의 값 구하래요. 시그마 X는 1에서 5까지 저 X의 X 더하기 1분의 K를 다 더하면 얼마다? 1인 거야.
그죠? 우리는 이제 부분분수 변형들은 안 까먹었지? 얘는 K는 앞으로 실수니까 빠질 거고 시그마 X는 1에서 5까지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하나만 하고 이렇게 되지? 상쇄되잖아. 하나하나씩 남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K하고 1 빼기 6분의 1 남나요? 1이에요. 아, 그래서 K는 얼마? 5분의 6이 나옵니다.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P 값이 확률이 X가 2에서 4까지입니다. 아, 이 콜이 다 있죠? 그러면은 PX는 2랑 PX는 3이랑 PX는 4랑을 더하라는 소리죠. K 값을 구했으니까 이거는 대입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뭐 부분분수 처리해서 해도 되고요. 오케이? 예전에 배웠던 부분분수 마찬가지로 예전에 배웠던 루트 시그마 루트 상쇄되는 거 이런 게 다 다시 이용될 수가 있다. 여러분은 뭐 대수 그래도 뭐 컨트롤하진 않았으니까 이런 거 잘 하겠죠. 넘어가서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임의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아, 확률 변수 x가 여학생 수야.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여학생 수면은 x로 가능한 게 뭐냐? x로 가능한 게 뭐야? 여 3, 남 4 중에 3명 뽑을 건데 여학생의 수야. 0, 1, 2, 3 가능하냐? 맞아요? 확률 변수가 뭔지 주어져 있으면은 그 주어진 애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럼 파악이 됐으면은 그놈의 가능한 값들을 따져주시고 그놈들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확률 뭐예요? 전체는 뭡니까? 7시 3 맞아요? 그러면 여학생이 빵명인 거는 뭐야? 4시 3 남자만. 여학생이 한 명인 거는 남자 둘 여자 하나. 여학생이 2명인 거는 남자 하나 여자 둘. 여학생이 3명인 거는 남자 빵 여자 셋. 이거지. 다 더하면 1 나와야 되고 1 안 나오면 잘못한 거고. 자, 이게 표야. 내가 2번을 그냥 먼저 해버렸어. 자,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래. 얘를 10으로 세우면 되거든. 그럼 확률 질량함수는 어떻게 되냐? 라지 x는 스몰 x인데 그때 확률은 보니까 전체는 7C3이죠. 그죠? 자, 여학생이 x명일 때 일반화한다고 했을 때 x명, 여학생 x명. 여학생이 x명이면 여학생 3명 중에서 x명 뽑아야지. 그리고 남학생 4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아야 돼? 남학생 4명 중에서 몇 명 더 뽑아야 돼? 어쨌든 여기 남학생 뽑는 인원수하고 여기하고 더해서 몇 명 뽑는 거예요? 3명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 뽑아야 돼? 3-x명 뽑으면 돼요? 맞습니까? 이게 질량함수.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스몰 바로 하시고 스몰 x는 뭐가 가능해요? 0, 1, 2, 3이 가능하다. 이거 쓰셔야 되겠고. 이런 건 할 줄 아셔야 돼. 알겠죠? 물론 이제 질량함수를 구할 때 우리 책에는 지금 이렇게 했었네. 답이 이거네. 근데 이거는 학교 수업 잘 들어요. 내신에 나오는데 이거 계산을 안 해도 맞았다고 해요.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거거든. 알겠죠? 책에도 계산 안 해놨잖아.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계산 안 해놓거든. 학교 수업 잘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니고. 질량함수, 확률분포표 됐죠? 2번, 3번에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얘랑 얘 둘이 더하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 했던 확률 내용들이 다시 이용은 돼요. 근데 앞에서 했던 것들이 복잡한 확률의 계산이나 이런 게 다시 이용이 되면은 정말 그게 고난도인 거고 그런 게 좀 드물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좀 심플한 애들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처음 배워보니까 저기 뭐야 153쪽에 개념 체크 있어요.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뭐예요? 기대값이 expectation이에요. 자, 참고로 기대값은
우선은 고등교과에서는 여러분이 뭐 이제 이 통계학과나 그런 쪽으로 가실 게 아니면 기대값은 평균하고 동일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등교과에서. 그러니까 기대값은 평균이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대신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걸 갖다 그래서 이니셜로 따서 쓰실 때 요거 이제 이니셜 따다 라지 2 많이 써요. 근데 참고로 평균은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중3 때 그런 거 할 때나 평균 뭐라고 쓰죠? 기호로?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자, 그래서 기대값은 2라고 쓰고 2라고 해서 EX 이렇게 써. EX.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은 길잖아. 똑같은 의미인데 간혹 가다가 줄여서 그냥 M이라고도 해. M. 스몰 M. M이 평균 아니야. 민. 여러분 아는 단어잖아요. 민. 근데 평균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동사로 쓰일 땐 다른 뜻일 거고 됐고 아무튼 그죠?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쓰는데 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여기 하나 빠졌어. 우리 표준 편차만 쓴 거야. 왜? 줄이 짧아서. 자 평균 표준 편차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랑 뭐 되게 친한 애 있잖아요. 누구예요? 표준 편차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산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세 가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배우는 건데 이 얘기를 하죠. 이거. 여러분 이거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맞아요? 1등, 2등, 3등 뭐 찌끄러기 장수가 이렇게 있대요. 뽑기에서 예를 들어 당첨금이 이렇게 된대요. 그럼 당첨금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 기대값 당첨금의 이 금액의 기대값 이래서 기대값이라는 게 평균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게 요럴 때는 당첨금의 평균이라는 의미보다는 당첨금의 기대값이라는 게 좀 맞거든. 어떻게 되냐 10,000원이 나올 수 있는 게 한 장이잖아. 근데 그 한 장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이잖아. 우리가 그게 뭐예요? 상대도수죠. 중1 때 배웠던 상대도수.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의 비율이 상대도수 아닙니까? 까먹었으면 됐고요. 자, 상대도수죠. 그러니까 10,000원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야 돼. 5,000원에다가는 10분의 2를 곱해. 여기다가 10분의 3을 곱해. 10분의 4를 곱해. 그래서 그걸 다 더해. 그러면 그게 곧 뭐가 되냐면은 그 당시에 중1 때 배웠던 상대도수표로 상대도수로 주어진 표 있어요. 상대도수표에서 여러분이 평균 구할 때 상대도수에다가 도수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야.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마치 상대도수를 갖다가 여기는 이제 금액인데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그게 평균. 여기서는 평균이라는 표현보다는 상금이기 때문에 기대값.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기대값은 각각의 확률 변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이런 게 되겠죠?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개가 나타날 확률을 곱해서 더하시면은 그게 평균입니다. 그게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쓰면 괜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괜히 좀 있어 보이게 시그마로 써보면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곱하기 pi 맞아? 자 여러분은 이제 뭘 기억하시느냐 중요한 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평균이야. 평균을 잘 알아야 돼. 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배운 게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거는 그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 변수가 나타날 확률을 곱해서 얘를 싹 다 더하시면은 그게 평균 기대값이에요. 알겠습니까? 평균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그 확률 변수에다가 개가 나타날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x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 이상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배경 지식이 있어야죠? 중3 때 배우나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원래 분산의 뜻, 분산의 정의가 뭐예요? 모르냐? 자, 분산은 참고로 뜻이 정의죠.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중3 때 배웠던 똑같이 가요.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는 중학교 때는 주로 이제 별량들에 대한 분산이나 이런 걸 구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한 걸 구하는 거고, 중3 때 아마 학원 같은 거 다니시면은 분산을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데, 편차는 뭐예요? 참고로 편차는 뭐예요? 편차는 이 사람들 많은 게 없어. 자, 편차는 뭐야? 편차는 중3 때 배운 걸로 얘기하면은 별량 빼기 평균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편차는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이 편차야. 변수 빼기 평균이. 기다리시라 그래. 잘 오셨네. 샤프시나 보시라 그래. 이건 다 중학교네요. 그죠? 이렇게. 참고로 이제 평균 같은 애를 우리가 뭐라 그래?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중3 때? 안 배우냐? 너네? 박경재 교육과정을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중학교 거를 지금 안 배우냐? 배우지? 대표값이라고 하죠. 대표값? 얘네들 뭐라 그래?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삼포도. 삼포도 맞아? 삼포도 뜻이 뭐야? 삼포도 뜻. 삼포도의 뜻. 퍼졌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제 자료가 흩어진 정도. 삼포도. 나타내는 게 전혀 다르죠. 평균하고 얘네는 의미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이게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비해가면 필요해. 삼포도 얘기가 필요해. 분산은, 표준 편차는 어쨌든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애거든. 자, 문자로 돌아와서,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이제 VX라 그래요. 분산 이니셜 따다가 라지 VX라고 하고요. 근데 봐요. VX가 분산인데 아까 분산의 뜻이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쓰는 거 잘 봐. 평균이라고. E라고. E. 누구의? 편차 제곱에. 그럼 여기다가 편차 제곱을 쓰면 되잖아. 근데 편차가 뭐라고? 변수 빼기 평균이라고. 그래서 요거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게 분산의 정의였어. 그거를 확률 변수에다 적용한 것 뿐이야. 그래서 얘가 이 식이 나온 거야. 오케이? 자, 이 식이 나온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내가 평균이 중요하다 그런 거야. 결국에 분산도 뭐야? 어쨌든 분산도 평균이야. 그러니까 분산도 평균이야. 근데 평균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싹 다 더하라 그랬어. 뭐를 갖다가? 그 자식의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변수가 지금 xi 빼기 m이거든. 그러면 m은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면 요거에다가 그놈이 나타날 확률을 갖다가 곱해서 싹 다 더하시면 된다. 계속 같은 의미로 가셔야 돼요. 어쨌든 평균이니까 평균은 그 확률 변수에다가 걔가 나타날 확률인데, 여기서 얘가 나타날 확률은 상수고 요 자식 확률이죠. 요 자식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하면은 그게 평균이다. 짜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근데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봐서 우리가 시그마를 알잖아? 시그마를 배워서 시그마 안에를 전개를 해봤어. xi의 제곱이야. 분배 바로 할게요. pi야. 마이너스 2m에다가 xi pi야. 더하기 m제곱에다가 pi야. 맞지? 이 지금 i는 1부터 n까지야. 내가 굳이 안 썼어. 그럼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가. 그럼 앞에다가 시그마가 들어가면 시그마 뭐가 돼?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제곱에다가 pi 곱한 거지? 자, 두 번째 항으로 들어가. 근데 여기는 2m은 상수잖아. 그럼 2m은 상수니까 2m 빼놓고 여기다가 시그마 처리할 건데, 여기다가 시그마 처리하면 얘가 뭐야? xi pi에다가 싹 다 더하면 그게 뭐야? xi pi 싹 다 더하면 뭐야? 곱한 거 싹 다 더하면 그게 m이잖아. 얘가 m이잖아. 시그마 들어가면.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m 제곱 돼요? 그죠? 그리고 시그마가 마지막에 1로 들어가. 근데 얘는 상수잖아. m제곱은 빠졌어. 근데 시그마 pi 확률 질량함수 싹 다 더하면 뭐야?
1이잖아. 자, 이 증명이 중요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증명 자체가 중요한 건 없어. 증명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 뿐이야. 다 더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뭐 남아? m제곱 남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 남아? 빼기 m제곱만 남잖아.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얘가 다시 뭐야? 잘 보니까 xi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해서 싹 다 더했어. 마치 xi의 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에다가 그놈의 확률 값을 곱해서 싹 다 더한 거 아니야. 얘가 다시 뭐야? 얘가 다시 평균이야. 뭔 평균이야? 누구의 평균이야? 어떤 변수에다가 곱했어? xi의 제곱, x의 제곱에 대한 평균 아니야. 그리고 뒤에 거는 얘랑 좀 폼을 맞춰서 써주시면은 m이라고 써도 되지만 m은 뭐예요? 2x죠? 그래서 2x의 제곱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 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앞으로 분산을 구하실 때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 돼요.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거냐. 편차 제곱 구하고 확률 싹 다 곱해가지고 더할 거냐. 아니면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서 구할 거냐.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분산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과정에 증명 과정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 과정상에서 여러분이 시그마 처리하는 과정상에서 다시 한번 요런 애 시그마 처리하면은 m인 거, 2x인 거. 요런 애 시그마 처리하면 1인 거. 이런 거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다시 요런 애들을 갖다가 시그마 처리한 게 결국에는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니까 평균이구나. 근데 누구의 평균이냐? 어떤 변수에다가 곱했냐? xi 제곱이니까 x 제곱의 평균이다. 줄여서는 그냥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됐죠? 자, 표준 편차는 의미 없죠? 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 여기서 나온 vx에다 루트 씌우면 되고요. 얘는 이제 이니셜로 갖다가 시그마. 이제 원래는 알파벳 이니셜 따다가 쓸 거면은 요거 이제 s를 갖다 써야 되는데 s로 안 쓰고 그리스어에서 알파벳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써요. 시그마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소문자 시그마는. 이게 대문자 시그마. 얘를 소문자로 쓴 게 얘예요. 여기요. 과학에서 써보나? 자, 시그마는 뭐 어떻게 쓰느냐는 건 지가 잘 쓰면 되는데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당연히 뭐랑? 6자랑 그냥 6이랑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주로 이렇게 써요. 그냥 이렇게 시그마. 됐습니까? 시그마 x. 누가 봐도 시그마처럼만 쓰시면 돼. 알겠죠? 안 헷갈리게. 시그마랑 비슷한 교가 없지 뭐. 니네가 아는 그리스어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죠. 로우 있죠. 로우 이런 거 있죠. 밀도 나타내는 기호가 로우 아닙니까? 바뀌었냐? 고등교육 과학 시간이 과학에서 바뀌었냐 다? 자, 그래서 됐고요. 시그마는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자, 쓰시라고. 아무튼 다른 거랑 헷갈리지는 않게 쓰세요. 헷갈리지는 않게. 됐죠? 자, 이제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구해 보셔야죠. 그리고 약간 예상되나 모르겠지만 연산입니다. 연산이고 계산이 좀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 좀 있어요.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건 해주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거 나중에 해주지도 않습니다. 막말로 이제 학기 들어가서 마풀을 할 때 이런 거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왜 해요? 자, 옆에 확률 분포표가 있어요. EX, VX 구하래요. 기대값하고 분산 구하래요. 자, 그럼 우선 딱 보니까 A가 모르네요. A부터 구해야 돼요. 뭐 이용해야 돼요? 싹 다 더하면 1이죠. 그러면은 1, 2, 3, 8분의 2네요. 그죠? 아니냐? 3, 5, 6, 7, 3이냐? 자, 아니냐? 맞냐? 5야. 3, 4, 5, 3이죠. 아까 뭔 계산을 한 거야?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EX를 구해요. 뭐 솔직히 공식을 배웠으니까 구하는 건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냥 권장하는 거는 함줄 통분 8분의 빵 3, 6, 3. 그럼 8분의 6이 12. 그럼 8분의 12니까 2분의 3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X인데 VX는 두 가지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거냐 아니면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적으로 할 거냐인데 두 개 해볼게요. 지금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건데 솔직히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 자, 언제가 그게 좋으냐?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는 거는 여기서 구한다면은 편차가 뭐예요? 변수 빼기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분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분수가 아닐 때가 좋지. 굳이 한번 해보긴 할게. 그러면은 편차 제곱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 얼마야? 4분의 9지? 여기다 곱하기 8분의 1 해야 돼. 2분의 1이지. 제곱하니까 4분의 1이지? 8분의 3. 2분의 1이지. 어차피 절대 제곱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거 8분의 3. 얘 2분의 3이니까 4분의 9지. 8분의 1.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편한 건 그건 자기가 결정하세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좀 더 편한 건 여기가 만약에 자연수였어. 한 2였어. 그러면은 얘가 더 편해. 자, 두 번째 방법 봐볼게.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야. 아직 안 외워졌을 땐 자꾸 많이 쓰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전체 제곱 이거야. 자, 식은 마찬가지로 한 줄짜리 통분을 권장합니다. 자, 제곱의 평균은 확률에다가 제곱의 변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제곱 곱하기 얘 빵이야. 제곱 곱하기 얘 3이야. 제곱 곱하기 얘 4, 3, 10이야. 제곱 곱하기 얘 3, 3은 9야.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얘 제곱 4분의 9 달아야 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좀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분산 구할 때 많이 틀린 애들이 얘는 별로 안 복잡하거든요. 4개밖에 없어서 개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얘를 안 빼요. 이거를 안 해놓고 이거 구하다가 여기에다 막 쏠려가지고 이것만 막 하다가 걔 가지고 분산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준식 유지하고 계산하시면 좋겠고 계산하세요. 그죠? 산수. 그래서 지금은 얘가 더 편합니다. 자, 이 유형은 바로 바뀐 게 뭐냐면은 이런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방금 또 어쨌든 단순 계산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런 문제는 참 좋아. 근데 이 문제 보시면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분산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분산 구하려니까 분산 구하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든가 아니면 제곱의 평균을 빼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뭐가 있으면 좋겠어. 방금 전 문제처럼 표가 있으면 좋겠잖아. 그럼 표를 구해야 돼. 근데 표를 구한다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은 뭘 구해야 돼?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야 돼.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어쨌든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확률 구하는 걸 여기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게 있기는 한데 그건 정말 고난도. 일반적으로 대부분 평이 하는 거. 자, 확률 변수가 흰 공의 개수예요. 흰 공의 개수. 흰 공의 개수로 가능한 게 뭐야 지금 그러면? 2개 꺼내는 거니까 0, 1, 2야? 얘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한 번에 표로도 못해. 한 번에 표로도 안 하고 그냥 따로 구해. 지금은 안 복잡하니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구하는데 얘가 하나의 확률 질량 함수 값을 구하는 게 복잡하면 아예 이렇게 시작해. 얘는 얼마인지 이렇게 구해 복잡할 때는. 지금은 안 복잡하니까 그냥 바로 한 방에 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P 라지 X가 스몰 x. 그럼 얘는 얼마야? 7C2분의 지금 뭐냐 이게? 흰 공의 개수잖아요. 흰 공이 빵개니까 검은 공만 2개 하면 되죠. 얘는 7C2분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3, 4, 12. 7C2분의 흰 거만 2개니까 3C, 3. 그럼 얘는 이제 6이고 7, 21이에요? 얘 21분의 6이고 21분의 10이고 21분의 3입니다. 약분 좀 해주시면은 7분의 2고 7분의 4고 7분의 1입니다. 더해서 1 안 나오면 잘못된 거고 1 나오죠? 그럼 이 다음에 Vx 구하랬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5부터 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2x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 구해주시면 7분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된다. 0이니까 할 거 없고 1 곱하기 4고 2 곱하기 2야. 7분의 6입니다. 얘도 분수니까 분산을 갖다가 정의로 안 구하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겠습니다. 그럼 제곱의 평균은 7분의 앞에 거 0이니까 제곱 하나만 하나, 두 번째 거 제곱하면 1 곱하기 4, 두 번째 거 제곱하면 4 곱하기 1 이거네요. 빼기 7분의 6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표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표 만드는 게. 그리고 이 표 만드는 게 얼마나 복잡하냐, 수월하냐 그 차이고. 그래서 1번 문제는 여러분이 표를 만드실 때 지금처럼 예를 들어 변수값이 3개야. 근데 얘 구했어. 할만해. 얘 구했어. 할만해. 근데 얘 장난 아니야. 겁내 복잡해. 그러면 그럴 때는 애초에 출제 의도가 싹 다 더하면 1이잖아. 그러면 1에서 얘네들을 빼라는 의도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풀면은 어지간하면 안 되겠죠. 왜? 지가 여기 구한 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기도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해설에 보면은 복잡한 문제들을 갖다가 얘는 구하고 얘는 1에서 빼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해설지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해설지는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한 거죠. 우리는 확신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다 구해야 돼. 실제로. 알겠어요? 자, 여기네요. 여기 뭐야 이거? 아, 여기네? 아, 그렇죠? 자, 얘는 아까 거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앞에서 배웠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변수가 조작이 된 상황. ax 플러스 b꼴에 대한 상황입니다. ax 플러스 b꼴. 그 문제네. 자, 보시면 결과부터 보세요. 자, 변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ax 더하기 b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평균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앞에 실수배는 앞으로 빠지고 뒤에 b, 뒤에 붙은 상수항은 뒤로 빠졌어요. 근데 분산은 뒤에 붙은 상수항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리고 앞에 계수는 제곱으로 됐어요. 자, 왜 됐냐? 확인을 해보시면 증명입니다. 한 번만 하면 안 해요. 자, 어떻게 돼요? 얘 확률 구해, 얘 기대값 구해요. 평균 기대값은 합이다, 시그마다. 뭐에? 저 확률 변수에다가 그놈의 확률을 싹 다 곱해서 싹 다 더하는 거다 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왜 제가 되는지 이제 보이면 되죠. 분배하세요. 시그마 A xi pi죠. 더하기 bpi죠. 그죠? 시그마 들어가고 들어가요. 근데 시그마 1로 들어가면 a는 빠지지. 상수. 그러면 시그마 xi pi지. 시그마 xi pi가 뭐야? 2x지. 자, 시그마 1로 들어가요. b는 상수라서 빠지죠. 근데 시그마 pi가 뭐예요? 1이죠. 끝까지 있는 b. 증명 끝. 알겠어요? 아, 평균은 공부하실 때 매번 증명할 거 아니니까 확률 변수가 조작이 돼 있을 때 실수배는 앞으로 빠지고 상수항은 뒤로 빠집니다. 오케이? 자, 그럼 분산은 표준 편차는 안 해도 되죠? 왜? 분산만 하면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자, 분산은 정의가 뭐였어요? 얘?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시그마야. 평균이니까 싹 다 더하라 그랬어. 그 확률 변수에다가 그놈의 확률을 곱한 걸. 근데 얘는 지금 확률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이 뭐야? 편차 제곱은 원래 변수, 자기 확률 원래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빼기 평균을 빼는 거라 그랬어? 근데 요놈의 평균이 뭐야? 요놈의 평균이 위에서 이제 이건 증명하고 왔잖아. 요놈의 평균이 뭐냐면은 A EX 플러스 B라고 위에서 증명하고 왔어. 여기까지 쓴 게 뭐야? 편차야.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싹 다 곱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래 거 보세요. BB 지워지죠. 그래서 뒤에 붙은 상수항은 분산에 영향을 안 미쳐. 뒤에 붙은 상수항은. 그리고 뒤에 가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저기에다가 B 붙은 거는 X축 평행이동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평행이동은 어쨌든 자료에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평행이동 해봤자. 지워져요? 남는 거 보이죠? A에 xi 빼기 2x죠? 잠깐 m이라고 쓸게. 요거죠? 제곱 있죠? 안으로 들어가. 지수법칙. 여기에다가 지금 pi 곱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시그마 처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a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 그럼 여기에다가 시그마 때리는데 이게 시그마 때린 게 뭐야? xi에서 m 빼 평균 빼고 제곱법 편차 제곱 확률 뭐야? vx죠 그냥. 그래서 a제곱배가 된 거야. 오케이? 여러분은 저거 안 까먹어. 저희는 까먹은 애들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이고. 됐습니까?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이거 잘 하셔야 되겠죠. 여기다 루트 씌울 때 얘는 절대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절대값으로. 그냥 막 내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숫자 계산은 애들도 안 틀려. 기억니은 디글리을에서 보시면은 얘는 A 시그마 X다 이렇게 나온다고. 틀린 말이죠. 그죠? 절대값 하셔야죠. 계산은 이렇다. 그래서 여기 확률 변수 변형된 것까지 봤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안 어려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EX가 120이고요. VX가 36입니다.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가 정해져 있는데 EY랑 VY 구하래요. 그럼 EY는 뭐예요? EY는 3분의 1X 빼기 32예요. 그럼 배운 성질에 의해서 3분의 1에다가 EX 빼기 32죠. 갖다 대입하세요. 그러면 VY는 V 3분의 1X 빼기 32예요. 성질에 의해서 제곱분의 1에다가 VX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쉽죠. 됐고 여기까지. 자 6번 마찬가지입니다. 소정이가 장난감 보관 상자에서 9개의 장난감 중에서 고장난 게 3개가 있대요. 2개를 꺼낼 건데 꺼낸 거 중에서 고장난 장난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럼 x는 2개 꺼낼 건데 고장난 개수입니다. 고장난 게 3개 있댔거든. 그럼 0, 1, 2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때의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지금 9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야. 근데 고장난 게 빵개면은 고장난 게 3개고 정상이 6개 아니야. 6개 중에 2개 뽑은 거지. 고장난 게 하나면은 6개 중에 하나랑 2개 중에 하나죠. 3개 중에 하나. 고장난 게 2개면은 그냥 3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 생략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계산을 하시고 계산을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에서 EX랑 VX를 구했단 말이야. EX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죠? 그거 구해준 게 3분의 2 나왔어. VX는 지금도 얘가 뭐 분수니까 정의로 가는 것보다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구했어. 구했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18분의 7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뭐야? 근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 6x 빼기 4에 대한 저 세 가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6x-4 v 6x-4 시그마 6x-4를 구하래요. 그래서 얘는 6 빠지고 2x-4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6, 6에 36 vx 구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위에 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라 표 만드는 부분이 메인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학교 내신에 확률분포표 만들라고 나온다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거보다는 좀 어렵게 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 표 만드는 게 배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뒷문제에서 또 배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 주는 문제들이 있다. 됐슈? 6개 유형이니까 내일까지 뭐 하는데 크게 너무 어렵겠죠. 됐죠? 6개 유형. 내일까지 좀 풀어봅시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 남은 거 좀